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하면은 function이라고 하고 상자 함자에 수를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러한 상자 속에 숫자를 넣었을 때 a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얘를 통과하면 뭐 b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요 기능을 갖춘 것을 우리는 보통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함수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이 넣는 값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y 값이 오직 하나씩, 이 나오는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a가 b에 대응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b는 x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학교 정의에서요. 중학교 수학책에서의 정의죠. 자, 그래서 기호는 y는 fx, 함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y는 fx인데 y가 x의 함수이다. y가 x의 함수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함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함수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별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x의 하나 값에 오직 한 개씩 대응할 때만 함수이다. 대응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 대응하면 함수가 아니다. 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요. 자, 원래 이 함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predictable이에요. 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과값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보따리, x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이 보따리를 고등학교에서는 집합이라고 하고, 요 하나, 보따리 하나에 있는 이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 집합에 3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고, y 집합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대응해야 될 텐데, 보시면 1이 4에 대응하고 2가 6에 대응하고 3이 5가 대응한다면, 자, 1, 2, 3은 모두 y에 어디에 대응될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x 값이 y에 대응한다면 함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두 개로 대응되지 않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에 x에 1, 2, 3이 있고 y에 4, 5, 6이 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자, 얘가 4에도 대응되고 5에도 대응되고 얘는 6에도 대응되고 3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자, 1의 결과값을 예측하는데 4와 5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과값을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오직 하나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x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y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한 개로만 화살표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경우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라면 이번에는 a, b가 있고 이번에는 c, d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만 대응되고 얘는 대응값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b는 어떻게 되죠? 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왜? 대응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판별하는 식은 이 함수인지 아닌 것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자, 모든 x 값이 적어도 한 개의 화살을 쏘아야 되겠다. 얘를 x에 있는 그 원소들을 우리 군사라고 해봅시다. 모든 군사들은 뭐야? 한 개의 화살만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개의 화살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쏴야 됩니다. 그 화살을.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도 보시면 만약에 B도 이렇게 C까지 C 대응됐다. 예. Y에 같은 값을 대응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고 모두 화살을 쏴서 Y의 어떤 원소 중에 하나만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Y의 같은 원소에 같이 화살을 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화살을 아예 안 쏘거나 아니면 화살을 두 개 쏘는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표현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Y 값에 오직 한 개씩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 값에 오직 한 개씩 대응한다. 그리고 모든 X가 Y 값에 대응한다. 네, 모든 X가 Y 값에 대응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 요 문장을 읽었을 때 모든 X 값은 Y 값에 대응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겠죠. 모든 X가 하나의 화살을 쏘아야, 모든 X가 화살을 쏴야 되고, 두 번째, 오직 하나의 화살을 쏴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Y 값에 분명히 대응하는 값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값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함수 값이란 뭐냐? 함수 값은 자, fx에서 x의 값이 정해지면 그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y라고 하고, 자, fx의 함수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y의 값을 이 x의 함수 값이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fx는 4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때 x가 3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네, x 대신에 3을 넣고 요 식에다가 3을 넣게 되면 뭐예요? 3의 제곱은 9니까 4, 9, 36. 즉 3의 함수값은 이 3의 f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예, 3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함수값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약간 함수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자,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거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거는 x, y의 두 집합이란 말이 일단 먼저 나왔죠? 네, 집합이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집합은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소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하나의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라는 모임에 1이라는 멤버, 2라는 멤버. 자, 여기에 Y의 원소 4, 5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되더라. 네, 하나씩, 여기도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고 그랬죠? 결국 뭐야? 한 개의 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F는 자, 세미콜론을 찍고 X에서 Y로 이렇게 Y가 X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응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중학교 정의할 때도 대응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대응이란 말을 살펴보면 자,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집합 안에 이런 집합 안에 원소가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공집합입니다. 자, 이럴 때 X와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우리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X가 Y로의 대응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함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1학년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 함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함수 중에는 우리 정비례 만약 얘가 y는 3x라는 식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한수의 기초 개념에서 무엇을 설명했냐면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x 값을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x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x를 전체 실수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실수값이라고 본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y 값이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함수이고 또 함수인 거 우리 뭐 배웠어요? 함수인 거. 네, 바로 반비례 관계식에서 x분의 1, y는 x분의 1 이거 한번 배웠었죠. 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한 개의 y 값을 갖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배울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x제곱 여기 y 왜죠? x제곱은 양수만 될 거 아니에요. x가 음수가 오더라도. 그래서 이와 식으로 그려집니다. 예,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2차 함수를 배우면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과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대학교 1학년 엘지브라 그 대수학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다? 버티컬 라인이라는 판별법이에요. 자,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버티컬은 뭐예요?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오직 한 개라면 이때 뭐예요? 예, 바로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비례나 지금 얘도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도 무조건 버티컬 라인 테스트에서 보면 한 개의 점만으로 만나고 있죠? 예,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또는 이렇게 원그래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십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얘를 버티컬 테스트를 이렇게 거보세요. 버티컬 테스트를 거보면 두 개의 지금 점이 만나고 있죠. 두 개의 점이 만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y제곱, x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 식이고요. 얘는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원의 함수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버티컬 테스트를 했을 때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함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로 버티컬이 있다면 가로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가로로 테스트하게 되면 여기는 두 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가로 테스트에도 한 점이 되고 가로 테스트에도 여기 한 점이 돼요. 그래서 가로로 테스트할 때 한 점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냐면 자, y와 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개 있으면 여기도 3개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자,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가 동일한데 모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B가 돼 있고 X가 AB가 돼 있고 여기가 Y가 1, 2, 3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대응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왜? 하나로만 이렇게 Y가 대응되고 있으니까요. 자, 한 번 화살을 맞은 애는 다시 맞을 수 없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 line 테스트는 뭐다? 1대1 대응을 테스트하는 거고 vertical line 테스트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학에서는 함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해석학이라는 것과 대학교에서 연결되면서 함수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미적분을 배울 때도 함수를 기초로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중요하다는 말을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네. 시보다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문학적인 문구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영광 깊은 장군 중에 그 메가더라는 장군님이 계셨죠?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자, 노병은 늙은 병사는 죽지 않는데요.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저기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이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도 치르다가 이제 미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정치적인 어떤 인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미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맨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제 늙어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old mathematicians. 자, 나이 많은 수학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늙은 수학자들은 결코 죽지 않아. 다만 뭐예요? 몇 가지의 그들의 함수를 잃어버릴 뿐이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하- 결국 아주 뭐 훌륭하신 수학자가 죽으면 함수 몇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수가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종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상수함수 이를테면 fx는 이런 거죠. fx는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얘가 3이다. 그러면 얘가 쭉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상수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수만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는 무슨 얘기냐면 y는 x 보통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으로 함수값을 가져오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y는 x라고 했을 때, 자, 1일 때 1이고 2일 때 2죠. 네,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함수값으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 자, 2차 함수는 다항함수 중에 하나인데, 다항함수라는 것은 다항식으로 된 함수예요.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차수가 되죠. 차수는 뭐죠? degree. 그래서 차수. 그래서 2차 함수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미국 영어로는 이 quadratic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quad는 이 4를 의미하지만 또 넓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quadratic function 하면 2차 함수를 해요. quadratic equation 하면 뭐죠?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돼요. 그래서 1차식 이상의 것들은 다 곡선 형태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0이고, 자, 1일 때 1이고, 2일 때 4, 3일 때 9,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부드럽게 이은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함수인데, 자,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분수함수,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분수함수라고도 함고, 영어로는 역원이에요. 자, 역원은 곱셈에 대한 역원이죠. 곱셈에 대한 역원은 결국 뭐다? 자기 자신을 역수로 곱한 것이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나오게 하는 수죠. 그래서 얘를 역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함수 분류법에서는 유리함수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리함수가 들어있고, 유리함수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는 아까 뭐가 있어? 이런 2차 함수나 이런 1차 함수가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분수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수함수는 이와 같이, 자, x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또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분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근데 보통 유리함수 하면 분수함수를 많이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우리 지금 3학년 1학기 맨 처음 했을 때 우리 제곱근을 배웠죠. 스퀘어 루트.
자, 그 스퀘어 루트 x를 스퀘어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얘도 무리 함수가 되죠. 얘 왜 함수가 되는지 우리 한번 버티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버티컬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어때요? 자, 버티컬 테스트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네, 얘가 위로 하나씩만 정렬되죠? 선생님 이쪽에는 없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예요? 루트 안의 값은 항상 x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정의되지 않아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x값은 아예 없는 거니까 이쪽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absolute value. 자, 이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1일 때 1이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1이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bsolute value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자, 얘도 vertical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버티컬 테스트 한번 해보면 자, 얘도 이렇게 어머 하나의 점으로만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뭐다? 함수의 일종이다. 그래서 함수의 일종인 건 선생님이 여기 fx라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예. 자, 여기까지 했는데 함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자, 우리 원래 이 펑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처음으로 쓴 사람은 독일의 라이프니츠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일러에 의해서 조금 더 정형화되어졌다고 그러고 의미가. 그리고 이 함수라는 동양에서 이 펑션이란 말을 함수로 번역한 사람은 그 청나라 사람이에요. 이선난이라는 청나라 아주 유명한 수학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외국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요. 하나는 의미 비슷하게 번역을 하게 해야겠다. 하나는 의미가 비슷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펑션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기능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기능이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상자에 넣듯이 상자에 수를 넣으면 이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이 수가 A가 된다면 B가 돼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자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자의 의미를 더 두어야겠다. 그리고 함수를 그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한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그 function이란 말하고 약간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이선난 그 수학자님이 이렇게 함수라고 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요. 보통 아직 우리 고등학교 얘를 펑션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매핑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매핑. 그래서 뭐 대학교에 가서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매핑은 이 대칭 아까 대칭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이런 단어에 힘을 준다면 우리 함수를 매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함수를 매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외국책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다음 강의는 드디어 2차 함수로 고고싱! 안녕.